네, 우리 숟가락 살인마 파이터 엔초비 선수 모셨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랙컴뱃 플라이급 파이터 엔조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를 마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쉽게 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언더독으로 지목됐던 것도 좀 사실이었거든요. 네네. 좀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좀 인디언킹 선수 경기를 준비했을까요? 제가 블랙컴뱃 시합을 이제 7전 떴는데 사실 7전 뛰면서 탑독이었을 때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랭킹이 이제 높든 적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항상 언더독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크게 뭐 생각은 없었고 항상 상대가 누구든지 저는 이길 수 있다는 정말 그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자신감 가지고 시합이 들어가는데 좀 결과가 아쉽게 돼서 많이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그럼 경기를 좀 복귀했을 때, 네. 특히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한테 이제 타격전에서 좀 1라운드에 거리를 못 잡는 거를 제가 느꼈는데 주먹이 정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프킥도 제가 많이 맞았는데 데미지가 있어서 막 절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클을 들어오겠다라고 경계를 하고 이제 긴장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1라운드 때 저희도 네. 이거 가능성 있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타격 싸움에서 확실히 좀 우회를 좀 점했던 것 네. 같고, 그다음 마지막에 특히 그 파운딩 피한 게 네. 나중에 인디언킹 선수도 인터뷰를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이걸 어떻게 피하지 할 정도로. 그리고 저희도 경기를 보면서 네. 배 찢어지게 웃은 게 처음이었던 것 아. 같아요. 정말 긴장도 안 됐었고 진짜 자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고 진짜 100% 확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풀어답지 못했죠. 오히려 또 경기 이후에 네. 좀 더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못 싸울 만한 상대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경기는 지긴 했지만 사실 인정 선수가 랭킹 1위였고 지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뭐 원사이드하게 진 경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도 뭐 다음 경기는 좀 좋은 결과를 저는 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아쉽게 2연패를 했는데 바이퍼랑 인디언킹한테 좀 두 선수 중에 조금 더 까다로운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좀 더 까다로운 선수는 이제 바이퍼 선수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바이퍼 선수가 이제 좀 더 변칙적인 움직임이나 킥 같은 것도 계속 이제 원거리에서 이게 차주고 했었었는데 반면에 이제 인정킹 선수는 스탠딩 상황에서 막 그렇게 제가 크게 불편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선수는 이제 바이퍼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블랙컴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한번 좀 복귀를 해볼게요. 네. 처음에 실미도 오디션 때 등장했었고, 네. 근데 그때 이후로 벤텀급에서 활약을 하시면서 네. 사실 그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랬다가 플라이급으로 내려오신 다음부터 갑자기 급상승하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도 체급은 좀 플라이급에 머무실 계획이실까요? 예, 제가 이제 프로 16전에 떴는데 밴드급 전적은 이제 2승 4패고 플라이급은 7승 3패거든요. 아마 은퇴 전까지는 계속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플라이급에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키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감량 폭이 좀 크실 것 같은데 네. 좀 감량할 때 많이 힘드신 부분은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살이 좀 잘 빠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감량하는데 힘들긴 한데 막 그렇게 다른 선수들처럼 엄청 막 죽겠다 이 정도는 아니고 저도 그냥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냥 뺄만하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량이 좀 순조롭게 잘 되는 편입니다. 예. 경기 때마다 굉장히 재치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세요. 특히 트레스토크 관련해서도 많은 선수들이 트레스토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때때마다 뭔가 그냥 욕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신선하고 좀 재미있게 잘 준비하신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 좀 별도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걸까요, 항상? 맞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낯을 엄청 많이 가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을 이렇게 주문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낯도 엄청 많이 가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말을 잘 못 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모션 영상이나 미디어 데이 때 그런 모습들을 되게 사실 아직도 많이 긴장이 되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이 잡히면은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도 사람이라 보니까 말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대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도 그에 대한 좀 예상적인 답변을 좀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확실히 준비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예.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예. 네, 확실히 그 기대치를 채워주시는 분 같아가지고 아마 대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마운 선수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정 대표님이 준비 잘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 좀 하시나요? 권영 대표님도 그냥 항상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나면은 역시 뭐 재밌게 잘 하셨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해주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대회사 입장에서 정말로 귀한 선수인 것 같아요. 특히 또 경기 때마다도 한 번씩 그런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바이퍼 선수의 사커킥. 사커킥을 네. 피할 때라든가 네. 이번엔 파운딩은 정말 재밌었고 네. 그런 것도 순간적인 재치로 나온 거였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순간적인 건데,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경기에 나갈 때 생각하는 게,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재밌게 경기를 좀 하는 것도 이기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밌을까 해서, 선수 소개할 때 보시면 이제 저는 좀 상대 선수에 맞춰서 좀 어떤 이런 제스처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막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인정진 선수 때라든지 바이퍼 선수 때처럼 그런 거는 그냥 그런 생각들이 평소에 있으니까 자신 있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좀 주변 분들한테 친하신 분들한테 장난기가 좀 많으신 편일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친해진 사람들한테는 좀 말장난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장난기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던 댓글 중에서 경기를 너무 좀 장난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니면 좀 진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 딴에는 좀 경기를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들이 이제 나왔던 건데, 보여지는 모습이 개그맨이냐, 왜 이렇게 진중함이 없냐, 이게 행동이 가볍냐, 뛰고 있는 단체까지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여론들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모습을 되게 프로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제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약간 이런 메시지도 있지 예, 않을까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제스처를 하면 팬분들께서 아무래도 저를 한 번 더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저는 그러니까 이 운동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그렇게 비춰지는 게 그런 부분이 조금 속상했습니다. 예. 네. 진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팬들은 그 엔투비 선수의 진심을 또 알고 있으니까 네, 계속 그 길을 걸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프로 데뷔하신 다음에 네. 경기 이력이 엄청 화려했어요. 그렇죠? 네. 특히 해외에서도 무대를 많이 뛰시고 네, 예. 심지어 벨트도 한번 두르시고 좀 그 시기를 한번 추억해 볼까요? 좀 어떻게 그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나요? 프로 데뷔했을 때 데뷔 경기를 1라운드에 좀 그래도 임팩트 있게 경기를 이겼거든요. 그때는 국내였었죠? 네, 국내에서 TFC, 탑FC 단체에서 데뷔를 하고 이제 운 좋게 해외 시합을 그때부터 이제 계속 뛰었었어요. 그래서 3개월 텀으로 계속 이제 시합을 계속 꾸준히 뛰다가 저스트 MMA라는 홍콩 단체의 4강 플라이급 시합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도 이제 4강 경기 이기고 결승전도 이겨서, 물론 뭐 중소 단체지만 챔피언 배트도 얻고 원 워리어즈 단체도 한번 경험해보고, 네, 그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꽤 해외에서 많은 전적을 쌓고 있다가 네. 블랙컴뱃에 합류하게 됐어요. 네. 그럼 블랙컴뱃에 합류하고 났을 때 네. 좀 그전 선수 생활과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블랙컴뱃 오기 전에 제가 구전을 떴는데, 그때는 사실 제 지인들도 제가 경기를 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해외 시합이다 보니까 한두 명만 이제 제 편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원정인 경우, 그런 외로운 그런 싸움을 많이 했었는데, 블랙컴뱃에서 이제 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팬분들께서 저한테 DM으로 많이 응원이랑 좋은 말들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선수들한테는 정말 많은 힘과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예. 네. 확실히 길이나 좀 주변에서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예, 맞아요. 정말, 예. 친구분들이 약간 자랑도 할 것 같아요. 저기 맞아요. 예. 엔추비 내 친구야 해서 네. 갑자기 예를 들면 뭐 술자리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가 뭐 그런 일도 예, 있나요? 맞아요. 친구가 고깃집을 하는데 갑자기 영상통화가 와서 중학생이 이제 고기를 먹으러 왔는데 제 팬이라고 영상통화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친구들이 취하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막 이 친구 엔초비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막 하지마 이러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선수한테 생긴 변화도 있지만 그 네.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즐거움이 맞아요. 만들어진 네,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파이터 말고 좀 청년 박태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네. 현재 파이터를 다른 일과 겸업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주류 배송 일을 이제 하다가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상대가 이제 랭킹 1위로 바뀌기도 했고, 이거 저한테는 이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주류 배송 1을 그만두고 한 2달 정도는 운동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합이 끝나고 다시 이제 지금 구직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는 시간대가 낮 오후 2시부터 4시에 하고 저녁에 이제 8시부터 10시에 이렇게 하는데, 그에 맞는 시간대 직종을 찾다 보니까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하면서 이제 면접 보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병행하는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20대를 일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세봤는데 한 16가지, 18가지 일을 했더라고요. 해외 시합을 그래도 많이 뛰다 보니까 4일에서 5일은 일을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직장에서 사실 어렵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시합이 잡히면 이제 뭐 그만두고 다시 일을 구하고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생활을. 자, 그러면은 한번 상기해 볼까요? 진짜 몇 개 정도 했었는지 어떤 거였는지 한번 떠오르시는 대로 한번. 그 음료수 물류센터 가서 재포장하는 그 CGV 영화관 그 아르바이트, 백화점의 그 모리샤브 아르바이트, 신세계 주차 자동차 튜브 납품하는 일, 식품 그 분말 수프 같은 게 이제 팔레트에 실어서 나오면 그거 이제 랩핑해서 용차에 이제 실어서 보내는 그런 업무. 골조주택 목수랑 인테리어 목수, 평택고덕 가서 또 잠깐 일하다가 좀 인테리어 벽지 납품하는, 배송하는 또 그런 거. 지금 주류 배송, 지금 기억나는 건 이 정도. 와. 엄청 성실하게 사셨네요.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일을 거의 쉰 적은 없습니다. 공고를 나왔는데 19살 때 저희 2학기 때 거의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일을 안 쉬고 계속 했었습니다. 예. 구직을 하려고 할 때, 네. 사실 제가 MMA 선수인지라 좀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네. 밝혔을 때, 네. 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보통은 회사에서는 사실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일이 1순위여야 되는데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이 아니라 운동이 1순위 아니야? 뭐 이런 시각으로 또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31살인데 뭐 면접을 볼 때 이제 뭐 나이를 물어보시고 할 때 이제 제 나이를 막 얘기를 하면은 가끔 이제 좀 기분이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이면은 취업을 해야지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 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 일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그거 뭐 돈 얼마나 준다고 매질 왜 맞으면서 그런 운동을 하냐 뭐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참 면접을 보고 오면은 좀 생각이 좀 많아져요. 막 되게 하루 종일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뭔가 어쨌든 운동을 하려고 일도 가리지 않고 했는데, 그렇다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런 게 조금 힘든데, 그래도 뭐 계속 하듯이 그냥 성실히 운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채용 여부에 필요한 말만 하면 되지, 뭐하러. 예, 근데 이제 참. 가끔 있어요. 뭐 한두 분 계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 만나고 나면은 좀 화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삶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족분들은 좀 어떻게 얘기하고 계실까요? 맨날 막 가면은 막 그만둬라, 뭐 언제까지 할 거냐, 막 골병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하면서 운동 병행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걸 아시니까 이제는 그냥 뭐 응원하는 마음이랑 그만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시합을 하거나 이제 평소에 운동하다가 얼굴에 좀 상처가 나거나 스크래치가 나면은 집을 안 가거든요. 다 낫고 가거나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또 함께 미래를 좀 고민하는 사이일 텐데, 네. 그럼 여자친구는 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이해도 많이 해주고 배려도 많이 해주고 도움도 정말 많이 주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이 인조비하는 이 공간이 제가 이사한 지 이제 딱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거 이사했을 때가 이번 인디어킹 선수 시합 있는 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에 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전제품이 오면은 출근 전으로 집에 들려서 뭐 받고 출근하고 막 정리하고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를 8년 만났는데 여자친구한테 정말 많이 고맙죠.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오빠 좀 안정적인데 취업해야 우리가 결혼을 하지 막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네,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스탠스로. 지금 여자친구가 저랑 동갑이에요. 31살인데 어허. 여자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남들이 뭐 몇 살에 결혼하고 뭐 기준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그런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가 걔도 지금 잘 만나고 있고 우리의 기준이 맞춰서 그렇게 나중에 미래를 뭐 함께 꾸려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자친구를 정말 잘 만났다, 잘 해주고 싶고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어쨌든 참 막막하고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파이터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하는 좀 성격이에요.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격투기 선수로서의 제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더 시합을 뛰면서 좀 더 재밌는 경기, 그리고 제가 제 경기를 봐도 만족할 만한 그런 경기들을 많이 좀 하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꿈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사전 인터뷰 때 저희가 박태호 선수께서 그 은퇴 후에 어떤 일을 이어갈지 되게 막막하다고 좀 말씀하시길래 네. 좀 제가 알아본 게 있었거든요. MMA 선수분들께서 본인들이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얼마나 귀한 인재인지 좀 모르실 때가 많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성실성은 확실히 증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쓰일 수 있는 업종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 액션 배우, 쭉 얘기해볼게요. 네. 액션 배우, 그 다음에 뭐 보안 경호업체, 네. 경찰, 소방, 그리고 군대에서 그 격투수의 교관도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체중 감량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다이어트 식품 관련 기업에 취직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다이어트 전문 PT샵을 차리는 것도.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엔초비 선수한테 맞다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유아체육 강사. 약간 좀 이렇게 재치 있는 말도 또 그런 것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유아체육 시장이 꽤 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심지어 MMA 파이터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교사다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고, 학교 보안관, 은퇴 경찰들을 많이 뽑으시는데 좀 젊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수요도 있나 봐요. 요즘 세련된 아파트, 좀 신축 아파트 경비원 분들은 네. 젊으신 분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심지어 MMA 파이터가 경비를 본다라고 하면은 되게 수요가 또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 대상으로 멘탈 코치, 네, 이제 그런 강연 같은 걸 하는 거죠. 왜냐면 MMA 파이터들은 일반인들이 한 번도 맞서기 어려운 두려움을 엄청나게 많이 맞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고, 또 그때마다 체중 감량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 특히 겸업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건수 잡혔을 때마다. 운동 치료, 재활 치료, 네네. 청소년 문제 행동 교정 강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아직 없는데 저는 이게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MMA 선수 전문 상담가. 특히 MMA 파이터분들 저도 몇 분 만나면서 네. 멘탈적으로 털리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멘탈 문제 때문에 은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MMA 선수 출신이 그걸 상담한다면 그분은 공감할 수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양감독 TV에서 나온 거였었는데, 그 어떤 분께서 MMA 파이터 은퇴하신 다음에 그 횟집을 차리신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회 써는 기술을 엄청 연습하신 거죠. 네. 근데 보통 MMA 파이터들이 반복 행동으로 어떤 기술 습득하는 것에 완전 특화되어 있잖아요. 아, 네. 항상 같은 기술 네.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어떤 전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남들보다 지루함을 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보통 이제 체육관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체육관 예, 차리는 예. 거. 근데 해외에서 체육관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많이 가시는 데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거기가 한류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체육관을 연다, 이게 자체가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인 대상 체육관.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MMA 체육관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해외 이민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색다른 제2의 인생을 또 네.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그동안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나 기술들이 이게 일반인들한테서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어떤 재료들을 이미 그동안 성실하게 잘 쌓아오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알아보시면은 정말 남들보다 더 좋은 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만약에 특자가 있으면은 경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아체육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그 상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 네. 한번 말씀하신 것들은 동시에 도전해 볼 만한 한 것들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그 아버님 이제 멀리서 이제 오셨는데 집 앞에 카페라도 가셔서 좀 커피 한 잔 좀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마침 인터뷰할 게 좀 남아 있거든요. 네. 나가면서 좀 대화하실까요? 네. 바깥에서? 네. 아, 좋습니다. 그럼 장소로 좀 이동해 볼게요. 아, 네. 감량 같은 거 하면서 일을 같이 할 때 아, 네. 주류 배송할 때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한 박스에 보통 20kg 정도 하는데
감량했을 때는 거의 한 30kg 이상 체감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감량한다고 일을 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게 또 거래처 분들이 또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여름이 이제 저기 성수기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여름에 시합 잡혀서 감량할 때 진짜 그때가 진짜 많이 힘들긴 했었어요, 사실. 네. 뭐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진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 동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동네 학생들 좀 알아볼 때 있나요? 아, 여기는 제가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하. 아, 근데 어제 저쪽 아파트 사시는 분이 네. 그 아버님이셨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이제 저 당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아, 팬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식당이나 상점 같은 데 갔을 때 네. 알아보셔가지고 서비스 받을 때 있나요? 아직은 카페에 있었다.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 일하시는 분이 알아보셔가지고 그때 휘낭시에 2개 샀는데 하나 더 주시고 했었어요. 네. 혹시 빵도 드시겠습니까? 뭐 어떤 거? 아, 그럼 저 이거 소금빵 먹을게요. 또 다른 것도 네.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신 거 말씀해 주시면. 네. 저 소금빵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식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네, 진짜 괜찮아요. 저 소금빵 하나 하면 충분하고, 네. 요것도 그래, 그럼 그거 반만 나눠 먹어요, 그러면은. 네, 끝에 네. 의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인스파이어 딱 처음 입단했을 때, 네. 그 바이퍼전 때, 네. 좀 기분이 어때요? 그 한 10,000명의 딱 그 함성을 들으면서 입장하는 기분이. 그런데 체감이 안 됐던데? 왜냐면은 제가 이게 선수가 입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깜깜해가지고 안 보여요, 관중분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아고라가 더 이게 사람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고라는 작잖아요. 바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인스파이어는 크다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다른 느낌? 그래서 케이지 위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은 다 꺼내서 관중분들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솔직히 좀 실감이 잘 안 돼요. 예.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진짜. 저는 그랬어요. 아고라는 거의 관중이 세컨을 보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 현장감 그래도 저는 아고라가 더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블랙컴뱃 파이터로서 블랙컴뱃에서 이루고 싶은 박태호 선수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블랙컴뱃에서 좀 재밌는 시합 많이 하면서 블랙컴뱃이라는 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만 블랙컴뱃에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블랙컴뱃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팬분들한테는 재밌는 선수, 좋은 선수로 인식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이 선수 경기는 꼭 봐야겠다. 이 선수 경기는 제가 보러 가야겠다. 약간 이런 선수 있잖아요. 그런 매력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다음에 이 선수와 붙고 싶다, 어떤 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붙을 수만 있으면은 우마운 선수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같은 타격가라서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청년 박태호의 꿈은 무엇일까요? 청년 박태호의 꿈은 8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랑 그냥 뭐 알콩달콩 행복한 평범하게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좋은 남자친구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좀 흔한 흐름일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으로 여자친구한테 남기고 싶은 말 한번 영상 편지처럼 남겨볼까요? 네. 안녕, 가람아. 우리가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이제 진짜 어느덧 30대 초반이 됐네. 너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가람이를 만나서 나도 많이 배우고, 사실 동갑이지만 때론 엄마 같고 누나 같고 뭐 선생님 같고, 가람이를 만나서 내가 그나마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몸 건강하게 잘 만났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아이시대로. 좋습니다. 마지막 블랙컴뱃 팬들한테 앞으로 이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기대해 주십시오. 한번 인사 남겨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항상 진짜 정말 저라는 선수를 진짜 저보다 저를 아끼시는 진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좀 자책을 많이 하고 제 탓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저보다 저를 더 아끼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진짜 막 장문의 DM도 막 보내주시고 그런 게 이제 제 핸드폰 앨범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그런 걸 보는데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다시 힘을 내서 다음 경기는 뭐 재밌는 경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경기는 꼭 좋은 결과,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DM 중에 그러니까 저를 이제 챔피언이 될 거다,
저는 챔피언이 될 선수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꼭 증명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블랙컴뱃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